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전보다 불안정성은 상당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한 가지씩 보면서 이슈 체크, 종목 이야기까지 가겠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모셨고요.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교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곧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네. 예, 미국의 금리 인하, 경기 지표 호조,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는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리스크온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비중을 좀 실어도 되는 것인가? 김성훈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시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GDP 발표가 이제 2분기 3%대가 나오면서 사실상 경기의 호조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요. 일단 PC 개인 소비 지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CPI보다 이제 범주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주목하는 지표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그리고 전년비 2.3% 정도만 나온다면은 미국에서 11월에 또 B컷에 대한 추가 인하 기대감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소비 회복과 관련된 알코아라든지 경기 필수 소비재 등 나이키, 캐터필러 등도 주가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국내 소비재 업체들도 이런 소비 회복에 따라서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이끌어낼지가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와 연관된 것은 반도체, 코스닥과 연관된 것은 사실상 2차 전지로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을 일단 앞지르면서 시총 상위 주주로 복귀를 했는데 일단 테슬라가 오는 10월 2일 날 또 인도량,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일단 1, 2분기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이 일정 부분 부진함을 일단 가격을 인하하면서 3분기는 인도량이 46만 대 이상으로서 사실 예측치를 좀 더 상회를 한다면은 충분히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가 아까 연관된 것이 코스닥 지수의 이제 시총 상위군들에서 보면은 10위 중에 한 6개 종목이 사실 이제 2차 전지 종목으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 행사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사실상은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마이크론이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성장이 90%를 읽어냈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도 어저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다음 코너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고 또 상승 여력이 하반기에도 있을지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에 이어서 전략까지 붙여주셨고요. 김성규 소장님께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살짝 그동안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누리면서 바이오라든지 중소형주 순환마가 계속 나왔는데 이렇게 지수가 또 올라가는 장이라고 하면 다시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다시금 돌아왔다는 거죠. 지금 그 증시가 9월 한 달까지 즉 8월, 9월 이 2개월 동안 해가지고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매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집계표 잠깐 제가 보여드린 걸 보면 원래 25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2개월 사이에 절반가량을 일단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8천억 원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순매수가 14조 원 이상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도 충분히 다른 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그만큼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은 오히려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즉 연말까지는 상당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앞으로 11월, 12월에 걸쳐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서 미국 증시는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10월에는 우리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로 이어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망 전략부터 세웠고요. 구체적인 섹터 전략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다음 내용은요. 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고
겨울론이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어제 이제 급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김성훈 대표님, 사실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 또 저점에서 빠르게 지금 반등이 온 상태입니다. 네, 반도체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뭐 기존에 이제 하이닉스가 15만 원대,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초반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HBM의 효과인 SK하이닉스가 정답을 이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엔비디아의 이제 우리가 블랙웰이 4분기에 45만 대 출하가 이미 선주문이 끝나갔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요 이제 블랙웰 칩으로만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미 투자 심리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일관하다가 하반기 이제 후반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다시 보여주면서 뭐 사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범용 반도체로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이크론을 예를 들었을 때는 한 35%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10조를 달성하는 데는 무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은 성장률 면으로 봤을 때 HMO 퀄 테스트가 지금 계속해서 9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테스트가 빨리 이제 통과가 돼야 일단 영업이익률적으로도 성장률을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낙폭 과대여서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사실 이제 뭐 후공정 업체들에서 뭐 일단 이제 관련 공정에서 이제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PSK 홀딩스도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테크인 관련돼서도 HBM 관련돼서는 사실상 우리가 수율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수율이 잘 나와야 마진율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투자주의 공고 반등폭이 좀 컸기 때문에 조정폭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큐브 프로보라고 하는 이제 마진성과 연관성이 굉장히 큰 향후 HBM 시장에서 점유율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웨이퍼 전수조사 관련돼서의 실적 성장성을 좀 더 높이 평가를 한다면 뭐 테크윙이라든가 뭐 DY라든가 이런 관련된 테스트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그 대형주 쪽으로는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두되 관련 종목으로서는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소장님, 모건 스탠리 보고서 말고도 지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가요? 반도체 전략 또 지금 좋게 보시는 반도체 기업은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우선 그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일단 마이크론의 주가가 일단 갭 상승해가지고 어제 14% 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조금 약간 그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잠깐 주가를 보시면은 차트상에 나와 있는 이 마이크론 주가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갭 상승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부딪혀 있죠. 60일선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걸렸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좀 더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갈 확률이 있고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안 좋았었는데 2024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럼 이 마이크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마진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기관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 있는 그 여러 소부장들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후공정 관련주들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물량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양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으로 소부장 관련돼서 특히 HBM에 관련된 쪽으로는 10월까지는 좀 더 집중해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은 엔터주. 엔터주 얘기 참 오랜만에 하는데요. 어제 보면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올렸는데 엔터주가 밸류업?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JYP가 들어가서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김성훈 대표님. 다음에 대장주가 이제 하이브인데 뭐 뉴진스와 관련된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여전히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엔터주 점검 좀 할까요? 예. 네, 일단 이제 아까 말씀 랭커님이 주셨던 밸류업 지수 편입이 SM하고 JYP 이게 네. 이제 22년, 23년 기준으로 ROE가 맞아요. 좀 높았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건데 일단 대장은 하이브였지만은 지금 뭐 노이즈가 계속 이어집니다. 민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로서는 말고 사내 이사로서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장을 한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레포트 나온 것을 봤을 때는 뉴진스의 실적을 일단 하반기 4분기부터 배제를 하고 실적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소진이 되는. 그래서 일단 하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 3분기로 보면은 590억인데 4분기만 놓고 보면은 100억 원대, 25년도 기준으로는 250억 원대로 하이브에서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BTS가 이제 뭐 새롭게 우리가 출범을 할 텐데 사실상 이게 신규 유닛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일단 연차가 좀 쌓인 유닛들은 이제 관련된 뭐 일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와 YG 엔터 관련돼서는 사실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반등은 사실 중국 관련돼서 뭐 지준 인하라든가 다음 주에 또 중국의 국경절이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나오는데 일단 범위를 살짝 넓혀보면은 뭐 OTT 관련돼서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베테랑 2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사실 최단 기간 뭐 500만 돌파라든가 이런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고 배급사에서 CJ E&M, 뭐 CJ CGV는 지금 흑자 전환 기록했지만은 자회사 베트남 쪽에서 적자가 나오니까 자금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쌈지엔터, 하주핑이 이제 국내에서는 손익분기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뭐 성인으로서 극장 가서 좀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나온다면은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보는 걸로 하고 중국 시장 진출도 이어졌는데 20만 돌파를 했다는 소식.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사실 관심주로서는 쌈지엔터, CJ CGV, CJ E&M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훈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SM에 누구 좋아한다 그러셨죠? 에스파인데 이것도 사실 닉님이 이제 중국의 또 국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뭐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꼭 엔터주뿐만 아니라 컨텐츠 쪽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서 그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금융주야말로 밸류업에 일단 머스트헤브로 들어가야 될 기대감인데 주요 금융주들이 다 빠지고 이게 무슨 밸류업이냐 논쟁이 아직도 좀 있는 상황이고 밸류업 나왔을 날은 빠진 건 그러니까 밸류업의 리스트에 빠진 회사는 빠졌다고 떨어지고 들어간 회사는 세론이라고 떨어지고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또 새로운 시장에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네. 김성규 소장님, 금융주 시각이요. 네, 지금까지 와가지고서 금융주 정말 재미없다 그랬고, 그다음 은행주, 증권주 하면은 이거 정말로 그냥 배당 먹는 거 아니면 주가로는 재미를 볼 수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게 그동안 최소한 10년 이상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서는 저평가됐다라는 것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들어가지고서 금융주와 그다음 증권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자사, 그러니까 VC라 그러죠.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25일에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좀 빠졌다가 지금 오히려 거기에서 지금은 다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즉 여기에서 오히려 약간은 그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난 6월, 그러니까는 6월 달에 있었던 그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누리목 잡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금융주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계속해가지고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포착되고 그 이외에 메리츠라든가 KB 금융이라든가 그 밖에 기타 다른 여러 그
주요 메이저들 우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는 현재 기관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 그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의 물량이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물량들을 사실은 이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만큼 다 흡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등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5년이 됐을 때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네.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도 네. 아직 떨어져도 아직은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금융주 탑픽은요, 김정일 네.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메리츠를 먼저 뽑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네, 예. 메리츠 금융지주를 저는 먼저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뭐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쪽이죠. 자, 다음 금융주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9월 6일 날 에이프릴 바이오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후 27%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네, 바이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네, 바이오가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뭐 일단은 오늘은 지난주에 LIG 넥손에 이어서 또다시 방산주를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차원이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재상장을 하면서 예. 사실상 물량을 조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방산주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연출을 하고 있고 경기 부양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의 반등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풍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600억 이제 영업이익 보였습니다. 2분기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나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3분기는 살짝 이제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주가가 이를 먼저 반영을 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가격하고 흐름이 조금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이 탄약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아까 실적 뭐 하향은 일단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지속적으로 방산주의 관심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올해보다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주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20배 이하로서 지속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말씀하셔서 고려하연 윤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약간 그 방산주 측면에서 네. 보자고 하셨습니다. 풍산이었고요. 김성규 소장님 관심주는요? 저는 제일일렉트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미 나온 대로 미국 이튼사하고 이제 전력 관련사죠. 여기하고 PCB 독점 공급 계약을 하면서 최근 다시 이제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추후 전력 설비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전력망 특별법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전력망 특별법에 관련되는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9,5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력 가운데 이제 제일 일렉트릭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관심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